자, 일단은 이제 첫 번째 경기. 이제 샤흐타르 대 이제 바르셀로나. 자, 그리고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립구장에서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네. 이제 독일 분데스리가 지금 이제 2부 리그 팀인 그 함부르크의 홈구장에서 이제 경기가 진행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아무튼 이런 중립구장에서 이제 양 팀이 맞붙게 되고, 우선 이제 결장자 누수를 봤을 때 샤흐타르 같은 경우에는 주전 풀백 한 명이 결장. 자, 그리고 이제 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프랭키 더용, 그리고 이제 수비수에서 지금 세르지 로베르토 정도가 지금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레반도프스키, 페드리, 그리고 이제 아라우 등 이제 주전 선수들이 좀 대거 복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좀 전력이 많이 지금 보강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핵심 자원들이 좀 많이 돌아온 그런 바르셀로나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2주 전에 바르셀로나 홈에서 맞붙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바르셀로나가 2대1로 이제 승리를 거뒀죠. 네. 그리고 이제 2주 전 이제 양 팀의 그 맞대결에서는 바르셀로나가 이제 핵심 전력들이 대거 결장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력이 많이 약했었지만, 이번 경기는 이제 핵심 전력들이 많이 지금 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맞대결보다는 더 좋은 라인업을 지금 바르셀로나가 들고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뭐 이제 직접 뭐 소시에다드전 경기에서 뭐 이제 레반도프스키나 뭐 페드리나 약간 좀 어느 정도 이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폼이 좀 많이 안 올라온 모습을 보였어요. 네. 하지만 이제 그거는 차차 계속 경기를 치르게 되면은 계속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지난 소시에다드 전보다는 좀 더 좋은 폼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고, 네, 일단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이제 최근 뭐 맞대결보다 더 바르셀로나의 좀 공격이 거셀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침투낭으로 연계 플레이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공격을 풀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샤흐타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맞대결과 마찬가지로 좀 빠른 역습 전개를 통해 계속해서 좀 기회를 좀 노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바르셀로나가 주도를 하면서 이제 좀 경기가 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샤흐타르도 계속해서 좀 공격을 해 나가면서 좀 득점 기회를 만들려 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좀 그리고 뭐 이제 샤흐타르 같은 경우에도 지난 이제 경기에서 바르셀로나 상대로 어느 정도 위협적인 장면을 좀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충분히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물론 뭐 이제 그래도 이제 지난 경기보다 바르셀로나의 전력이 더 막강해졌고, 그리고 이게 중립구장이기 때문에 샤흐타르가 홈 이점을 받지 못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요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바르셀로나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요거는 뭐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뭐 바르셀로나 승. 그렇죠. 이게 만약에 샤흐타르가 만약에 홈구장이었으면은 솔직히 핸디가 좀 많이 꺼려졌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중립구장에서 이제 경기가 치러지다 보니까, 네, 그래도 뭐 핸디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마인스까지 보는 경기, 네, 1핸디 기준 마인스, 그리고 이제 3.5 기준은 한번 배당 대비했을 때 오바 도전해 보는 경기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이런 바르셀로나의 전력들이 좀 복귀한 그런 핵심 전력들의 그런 폼이 어느 정도 올라올지가 약간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 핸디도 약간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샤흐타르와 이제 바르셀로나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도르트문트 대 이제 뉴캐슬. 자, 우선 이제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자, 그리고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한 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한 명이 지금 결장 중이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보 선수들의 지금 결장이 많은 편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비해서는 뎁스가 좀 얇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제 토날리, 보트만이 어느 정도 지금 결장 중이고, 그리고 그 외에 지금 후보 선수들도 대거 결장 중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렸고, 우선 이제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뮌헨 상대로 홈에서 4대0 대패를 당하면서 지금 현재 좋은 흐름이 그런 끊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약간 도르트문트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컵 경기긴 하지만 이제 맨유 홈에서 이제 3대0 좀 대승을 거뒀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아스날 상대로 이제 홈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상승세를 지금 계속해서 많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렸고, 우선 이제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좀 챔피언스 리그에서 한번 맞붙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도르트문트가 뉴캐슬 상대로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경기는 전반전에 이제 뉴캐슬이 좀 느린 템포로 좀 천천히 빌드업을 하면서 이제 여유롭게 좀 플레이를 하다가 이제 도르트문트 역습에 의해 좀 실점을 했고, 그리고 이제 후반전에는 뉴캐슬이 좀 공격적으로 나섰지만 결국에는 도르트문트의 좀 수비를 뚫지 못하고 결국에 패배를 했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전반에 이제 뉴캐슬이 너무 여유를 부린 게 오히려 이게 약간 좀 독이 돼서 이제 후반전에는 이제 좀 그걸 만회하려고 하다가 결국 만회를 못하고 이제 패배를 했죠. 네. 아무튼 이렇게 약간 지난 맞대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는 뉴캐슬이 초반부터 좀 더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뉴캐슬이 지금 홈에서도 도르트문트 상대로 이제 결과를 못 냈는데, 지금 홈보다 경기력이 더 안 좋은 그런 원정에서 결과를 내기는 좀 생각보다는 좀 쉽지 않아 보여요. 네. 그리고 이제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 홈에서 뮌헨 상대로 대패를 했지만 그 경기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좀 홈에서 강세를 보이고, 그리고 조직력도 좀 좋기 때문에 생각보다 원정 뉴캐슬 상대로는 좀 쉽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현재 약간 원정 뉴캐슬을 보기에는 좀 다소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서 저는 요거는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도르트문트 프렌스 쪽으로 보고, 그 대신에 요거는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 도전,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르트문트 프렌스의 고배당으로 무승부. 자, 이렇게 이제 도르트문트와 뉴캐슬의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라치오 대 이제 페예노르트. 자, 우선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페예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한 명, 그리고 지금 윙어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이 정도로 좀 간략하게나마 양 팀의 이런 좀 전력 누수를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페예노르트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3대1 패배를 당했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전체적으로 페예노르트가 주도권을 잡으면서 좀 경기를 이제 좀 쉽게 풀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2주 전에 이제 두 팀의 이제 맞대결에서는 페예노르트가 좀 많이 우세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번에는 라치오가 원정양인 홈에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지난 경기보다는 좀 더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왜냐면 일단 뭐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에서 지금 5경기 연속 지금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중으로 홈에서는 좀 굉장히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튼 네,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고, 우선은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오늘 이제 라치오가 좀 홈이다 보니 이전 경기보다는 좀 더 유리하게 좀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페예노르트가 이제 홈뿐만 아니라 원정에서도 이제 공격 전개가 좋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어느 정도 좀 공격적인 그런 경기 양상으로 진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뭐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침투 플레이나 좀 연계를 통해서 좀 공격을 좀 전개하는 경우가 좀 많고, 그리고 이제 페예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자국 리그 내에서도 공격 패턴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좀 상황에 맞게 좀 공격을 적재적소로 잘 해낼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뭐 이제 라치오가 지금 홈에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리한 점이 있긴 하지만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지금 라치오가 홈 이점을 제외하고는 크게 우세한 점이 없다고 봐요. 네. 솔직히 뭐 전력 면에서도 이제 페노르트가 크게 밀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경기력 면에서는 페노르트가 지금 더 좋다고 봐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이게 승패를 만약에 저한테 본다고 하면은 저는 이게 원정이긴 해도 그래도 페노르트 사이드가 좀 더 괜찮지 않을까 한번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페노르트 프랜슨, 그리고 요거는 뭐 2.5 기준인데 한번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페노르트 프랜슨의 이제 2.5 기준으로 봐. 자, 이렇게 이제 라츠와 이제 페노르트 경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이제 셀틱. 자, 우선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윙어 1명이 결장중. 자, 그 다음에 이제 셀틱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중입니다.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우선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계속해서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라스팔마스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2대1 패배를 당하면서 현재 지금 연승 흐름이 끊긴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 라스팔마스전에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좀 많이 부진을 했죠. 네. 아무튼 이런 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 볼 수가 있고, 이제 셀틱 같은 경우에는 최근 리그와 챔스를 병행하면서 지금 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국 리그에서는 여유로운 리드차 속에서 지금 리그 1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최근 전반적으로 또 공격 흐름도 좋은 그런 셀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성적도 좀 좋고, 그리고 공격 흐름도 굉장히 좀 좋은 그런 네, 셀틱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셀틱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챔스 조별리그 꼴찌로 남은 경기들을 최대한 다 이겨야 이제 본선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라인을 올려 이제 공격을 해 나갈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다 보면은 좀 전반적으로 템포 빠른 경기로 좀 진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 뭐 이제 셀틱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못해도 일단 아무래도 유로파 리그, 이제 유로파 리그로 갈 수 있는 이제 3위까지는 좀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이제 기존보다 더 좀 적극적으로 좀 공격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왜 솔직히 지금 승리 아니면은 이제 거의 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약간 좀 어느 정도 좀 저돌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물론 뭐 이제 직전 이제 양 팀의 맞대결을 봤을 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제 페널티킥도 실축을 하면서 아쉽게 무승부를 거둔 감이 있었지만 경기 내용적으로는 이제 셀틱보다 크게 우세했다고 보기는 어려웠어요. 네. 그만큼 좀 생각보다 셀틱 홈에서 고전했던 그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아무래도 홈이다 보니까 좀 더 유리하게 경기를 이끌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제 프로토 기준 1.1대 후반에 그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좀 승배당은 크게 좀 메리트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지금 셀틱이 지금 못 나가는 것도 아니고 경기력이나 지금 흐름도 좋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약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도 신경 써야 되는 반면 이제 셀틱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는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온전히 지금 챔스에 지금 집중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여러 가지 요소들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승패를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사이드로 보기보다는 그냥 좀 셀틱 2.5 프랜승을 보거나, 안 그러면 어노바로는 오바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괜찮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 그래도 뭐 하나 가져간다고 하면은 셀틱 2.5 프랜스, 그리고 요거는 2.5 기준으로 이건 오버사이드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셀틱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 이제 맨시티 대 이제 영보이스.
자, 일단 뭐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홀란드가 결장 의심인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직전 이제 본머스전에서 이제 홀란드가 발목 부상으로 인해 이제 좀 교체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좀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맨시티가 지금 뭐 챔스에서 순위도 많이 여유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본선 진출도 뭐 거의 확정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좀 홀란드를 출전시키지는 않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레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고, 우선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 4연승 중으로 지금 기세가 좋은 편이고, 그리고 최근 매경기 멀티 득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물오른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도쿠가 최상의 폼을 보여주면서 공격에서 지금 매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격 퀄리티도 계속해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맨시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두 팀은 2주 전쯤에 이제 영보이스 홈에서 이제 맞붙었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맨시티가 이제 유효슈팅 10개 이상을 기록하면서 공격에서 좀 많이 날뛰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영보이스는 좀 수비에서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맨시티가 원정양인 홈에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더더욱 영보이스가 이제 수비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면은 지난 조이원딜 유저님 경기보다는 별풍선 2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조이원들 유저님, 별풍선 250개, 일주일치 패키지도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일단은 오늘 거 보내드리고, 이따가 이제 일주일치 그 기간이라 이제 사항 같은 거 바로 쪽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2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조이원들 유저님. 자, 일단은 제가 오늘 거 이제 조합분이랑 추천표 보내드렸고, 이따가 다시 한번 쪽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무튼 2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이원들 유저님. 자, 아무튼 이제 계속 이제 이어서 한번 가보면은, 이제 이번에는 아무래도 맨시티가 원정양인 홈에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지금 더더욱 영보이스가 좀 수비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지난 경기보다 좀 더 일방적인 경기로 좀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뭐 이제 한 가지 약간 좀 염두를 해둬야 되는 게, 이제 맨시티가 좀 로테이션 위주로 좀 돌릴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지만, 로테이션 위주로 뭐 돌린다고 해도 영보이스와는 워낙 전력차가 좀 심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무난히 맨시티가 좀 이기는 쪽으로 그려질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 뭐 승을 본다고 하면 맨시티 승, 그리고 요거는 이제 END 기준은 마인승 한번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은 한번 오바 도전해보는 경기, 이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맨시티와 이제 영보이스 경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르베나 대 이제 라이프치. 자, 우선 이제 트르베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프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수비수인 이제 오르반가, 그리고 오늘도 이제 핵심 공격수인 올모가 여전히 지금 결장 중인 상황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결장자 누수를 말씀드렸고, 일단 라이프치의 좀 최근 흐름이 많이 좋지 못합니다. 일단 컵 경기에서 이제 볼프스부르크 상대로 1대0 패배를 당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강등권 팀인 마인츠 상대로 2대0 패배를 당하면서 지금 하락세를 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 지금 두 경기 연속 좀 좋지 못한 그 공격 전개를 보인 그 라이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흐름이 많이 꺾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가 좀 라이프치가 좀 승리를 통해 분위기 전환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자, 우선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간략하게 봤을 때, 자, 일단은 그래도 뭐 라이프치가 이제 지난 경기처럼 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어느 정도 좀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봐요. 자, 하지만 이게 지금 라이프치히의 좀 최근 좀 저조한 경기력을 봤을 때 이제 뭐 경기가 좀 라이프치히 페이스대로 좀 다소 안 풀릴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뭐 이제 전반적으로 뭐 라이프치히가 좀 더 공격에서 좀 주도권을 가지면서 이제 침투나 이제 컵백과 같은 그런 공격 전개로 좀 츠르베나의 좀 수비진을 어느 정도 좀 괴롭힐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츠르베나 같은 경우에는 저번 경기처럼 좀 역습 위주로 좀 공격을 좀 풀어갈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아무튼 뭐 라이프치히가 전반적으로는 뭐 주도를 할 것 같지만 뭐 생각보다 좀 쉽게 안 풀릴 가능성도 있다. 네, 이렇게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이게 지금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라이프치히 사이드를 좀 봐야 하긴 하지만 현 상황에서 지금 라이프치히가 이긴다고 해도 아니, 좀 대승까지 보기는 좀 다소 어렵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이 경기는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뭐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뭐 라이프치히 사이드를 보고, 그 대신에 요거는 고배당으로 한번 햄무 도전, 네, 요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현자 상에서 좀 라이프치히의 좀 흐름 봤을 때 대승보다는 그래도 배당 대비했을 때 한번 햄무 도전도 좀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좀 네, 코멘트를 한번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C 밀란 대 이제 파리 생제르맹. 자, 우선 이제 밀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심 풀백인 지금 테오 에르난데스가 지금 결장 의심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홀리식 같은 경우에는 결장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핵심 선수 2명이 지금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주전 미드필더 1명 정도가 지금 결장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결정자 누수를 한번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밀란 같은 경우에는 최근 4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을 정도로 부진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우디넷을 상대로 이제 홈에서 1대0 패배를 당하면서 좀 다소 좀 충격적인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경기에서는 전반적으로 뭐 밀란이 경기를 주도하면서 득점 기회를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이게 해결을 못하면서 후반에 좀 실점을 하며 이제 패배를 했죠. 그러니까 좀 최근 어느 정도 흐름이 많이 안 좋은 그런 AC 밀란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반면에 파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연승 중으로 지금 상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경기 연속 지금 3득점을 기록할 정도로 지금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양 팀의 좀 분위기가 다소 지금 상반되었다고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지금 밀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조별리그 꼴찌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본선 진출을 위해서는 이제 남은 경기에서 좀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은 좀 자연스럽게 좀 라인을 올려 이번 경기 좀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이게 전반적으로 좀 스피디한 경기로도 좀 진행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양 팀 다 좀 측면에서의 공격이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번 경기도 좀 측면 위주로 좀 파고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경기 양상을 말씀드렸고, 물론 뭐 지금 전반적으로 파리가 유리할 수는 있지만 최근 좀 파리가 홈에 비해 원정에서 수비가 좀 좋지가 못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도 좀 밀란 상대로 수비에서 다소 좀 고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 뭐 가장 좀 최근 경기를 봤을 때 이제 파리가 이제 브레스트 상대로 원정에서 2실점을 하면서 좀 수비에서 흔들리는 모습 보였죠. 그리고 이제 최근 매 경기 이제 뭐 파리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좀 실점이 있을 만큼 홈에 비해 원정에서의 좀 수비는 다소 좋지가 못합니다. 자, 그래도 지금 원정에서 불안한 수비를 감안해도 이 경기는 아무래도 좀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파리 사이드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약간 것들을 다 봤을 때 분석 결과로 보면은 이거는 파리 생제르맹 승. 그리고 이거는 고배당으로 한번 햄무 도전. 그리고 이거는 이제 2.5 기준으로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파리승, 고배당으로 햄무, 그리고 2.5 기준 오버.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챔피언스 리그 경기. 포르투 대 이제 로열 앤트워프. 자, 우선 이제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풀백 한 명이 지금 결장이고, 그리고 이제 윙어 한 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장 의심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포르투의 그런 주요 윙어라고 볼 수가 있는 지금 갈레노가 지금 결장 의심인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앤트워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우선 이제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주 전에 이제 앤트워프 상대로 원정에서 4대1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그 경기에서 이제 포르투가 좀 천천히 경기를 운영하다 이제 전반전에 이제 앤트워프 상대로 실점을 했고, 그 후 이제 후반전부터는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나서게 되면서 4대1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포르투가 진짜 뭐 마음 먹고 좀 공격적으로 나서다 보니까 아무래도 앤트워프가 좀 수비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계속해서 좀 보여왔죠. 아무튼 원정에서 이제 대승을 거뒀던 그런 포르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포르투가 원정이 아닌 이제 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주도권을 좀 가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아무래도 포르투가 좀 더 템포 조절하면서 이번 경기도 좀 어느 정도 운영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앤트워프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 원정에서 뭐 멀티 실점을 좀 연달아 지금 하면서 지금 수비가 지금 좋지 못해요. 네, 특히 지금 원정에서 더더욱 지금 수비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그 포르투 원정에서도 굉장히 좀 수비에서 좀 많이 좀 불안한 좀 면모를 좀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르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면은 앤트워프 입장에서는 좀 수비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일단 뭐 이건 전체적으로 뭐 지금 아무래도 지금 분위기, 경기력, 흐름,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의 그런 좀 포르투의 대승까지도 다 고려를 했을 때 이 경기도 좀 무난히 포르투가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경기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포르투 승.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1엔디 기준 마인승까지도 보는 경기. 네, 요 정도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챔피언스 리그 8경기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네, 이제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 그냥 한 3경기 정도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이제 가와사키 대 이제 빠툼 유나이티드. 네, 이건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 가와사키 승. 그리고 이제 1엔디 기준은 뭐 마인승 보는 경기. 네, 그리고 뭐 언어 같은 경우에는 오버사이드. 네, 이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야 FC 대 이제 요코마리. 자, 일단은 이거는 요코마리 승. 그리고 이제 요코마리가 이제 저번에 아무래도 이제 홈에서 좀 카야 FC 상대로 많이 좀 공격에서 안 풀리는 모습 보였지만 결국에 이제 후반에 계속 공격이 좀 살아나면서 결국 3대0 승리를 거뒀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정상적인 그래도 컨디션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END 기준이라고 해도 마인승을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양팀의 좀 전력차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네, 이거는 END 기준 마인승까지 도전해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알두아일 대 이제 알 나스르. 이제 새벽에 있는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 경기죠. 네. 요거는 이제 알 나스르 승. 그리고 이제 어느바 같은 경우는 이거는 오버사이드. 네. 3.5 기준 한번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네, 요 정도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분석은 전부 다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제 추천이나 지그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